우선 간암과 영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간 기능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해독이나 면역 외에도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은 음식에서 영양소를 대사시키고 저장하고 또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공급하고 조절해 주는 것도 다 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 따라서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간과 올바른 영양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암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흔히 얘기하는 헛개나무, 민들레, 돌미나리, 올갱이, 인진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간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아시다시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 한 가지 음식만 집중해서 섭취하다 보면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간암의 식사요법이라 한다면 치료를 위한 체력과 좋은 영양 상태를 위한 균형 잡힌 식사, 즉 골고루 하시는 식사가 아주 중요하겠고, 그리고 혹시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합병증을 관리하는 식사요법이 그때그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료를 위한 체력과 좋은 영양 상태 유지를 위한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영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세 끼니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식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컨디션 때문에 한 번에 충분히 못 드시는 경우에는 소량의 식사를 대여섯 번에 나눠서 조금씩 섭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하루 식사량을 잘 채우시는 걸 목표로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공복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취침 전에 간단한 간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 회복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백질이겠죠. 그래서 적당량의 단백질을 또 잘 드셔주셔야 하는데, 이 단백질은 간 기능 회복과 간 세포 재생 촉진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끼니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단백질 식품에는 그림에 보시면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해산물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만약에 간성 혼수가 있고 증상이 좀 있으시면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식품을 이용하시고 또 유제품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적당량의 지방은 요리하실 때 사용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열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시는 식물성 기름은 뭐 올리브유, 카놀라유, 참기름, 들기름 뭐든 좋습니다. 단 황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 섭취를 좀 줄이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상황에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도 좀 충분히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간이 사실 단백질만 있다고 회복이 충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백질을 가지고 간이 재생되기 위해서는 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도우미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과 같은 신선한 식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좀 필요한데, 혹시나 식도적 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좀 식이섬유가 너무 많고 거친 식품은 줄여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좀 싱겁게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국이나 찌개, 국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것들도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복수와 부종이 있다면 조금 더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알코올, 무분별한 약, 민간요법 같은 것들은 당연히 간에 부담 줄 수 있으니까 좀 피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균형 잡힌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제 그림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해서 우리 국가에서 제시하는 식사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자전거 뒷바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식품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구분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구분된 식품군 중에 한 가지, 최소 한 가지씩을 모두 다 먹어야 하루에 균형 잡힌 식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각각 좀 들여다보면 먼저 노란색은 곡류입니다. 저희 주식이죠. 밥, 떡, 국수, 빵 이런 것들이 곡류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매일 드셔야 되는 식품이고, 이제 오른쪽에 보라색 보시면 단백질 식품이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런 것들도 매일 꼭 챙겨 드셔야 하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채소와 과일도 색깔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것도 매일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파란색으로 우유와 유제품도 들어 있습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것들도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챙겨 드셔야 균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식사를 하실 때는 우선 식사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류입니다. 첫 번째 주식, 밥이나 빵, 떡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고, 어육류, 단백질 식품이죠.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 두부 같은 것들 곁들이시고, 마지막으로 채소, 뭐 나물이나 쌈 같은 것들 같이 곁들여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균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아까 나머지 두 가지 있죠. 우유 유제품과 과일 이것들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완벽하게 하루에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메뉴 예시를 그냥 살짝 가져와 봤어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식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그냥 밥 짓지 마시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 가득한 영양식 뿌리 채소밥을 좀 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엉, 밤, 버섯, 은행 같은 것들을 다져 넣어서 밥을 먼저 지으시고 간장 양념장을 살짝 곁들이셔서 간 맞춰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사실 여러 가지 하실 필요 없이 돼지고기 청경채찜 같이 단백질과 채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한 가지 반찬을 충분하게 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돼지고기에 굴소스, 간장, 맛술, 마늘, 생강, 후추 같은 것들을 넣고 푹 삶으면 냄새를 좀 잡을 수 있고 이 돼지고기 건져내서 청경채와 함께 조리면 반찬으로 곁들일 수 있는 간단하지만 영양식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끼 구성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양식인데요. 사실 샌드위치, 샐러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메뉴들도 좋지만 조금 더 조리를 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부 스테이크 또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화가 쉽고 부드러운 메뉴인데요. 이제 으깬 두부에 밀가루, 달걀, 소금, 후추 넣고 빚어서 이 패티를 팬에다 구워 내시고 그 위에는 케첩, 우스터 소스, 레드 와인 같은 것들을 잘 끓여서 소스로 얹어서 완성해서 곁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드실 수 있는 메뉴로는 토마토 마늘구이, 양배추 피클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신선한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로 항산화 영양소를 듬뿍 드실 수 있는 것들이죠. 토마토, 마늘 외에도 가지, 애호박 같은 것들을 이제 잘라서 올리브유, 소금, 허브에 버무린 후에 오븐이나 팬에 구워내시고 옆에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겠고 혹시나 아삭한 거 필요하시면 양배추로 피클을 담가서 곁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균형식 다음으로 치료 중 합병증에 대처하는 식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간암 치료 중에 합병증 다양하게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복수와 부종입니다. 이제 부을 때는 당연히 짜게 먹는 걸 조심하셔야 되죠. 저염식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저염식의 권장 염분량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5g입니다. 그래서 5g 이내, 즉 나트륨 2000mg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2000mg 이하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고 이걸 정확하게 지키자면 한 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소금량이 1g입니다. 그럼 1g이 어느 정도냐? 티스푼으로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 한 끼니에 뭐 여러 가지 반찬 먹어야 되는데 그 소량을 가지고 맛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소금보다는 오른쪽에 보시면 간장, 된장, 고추장 여러 가지 양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으로 바꾸면 한 티스푼, 이제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바꾸면 한 두 티스푼 정도로 조금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직접 조리해 먹고 계산해 먹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염분이 많은 식품 자체의 섭취를 줄여보는 거, 횟수를 줄여보는 게 또 도움이 크게 됩니다. 보시면 국물, 염장식품, 가공식품 같은 것들을 줄여 드셔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절여진 김치, 젓갈, 장아찌, 자반, 통조림 이런 것들이 좀 짜고요. 또 치즈, 햄 소시지, 어묵, 라면 같은 것들도 많이 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목표가 나트륨 2000mg인데요. 보시면 김치찌개 한 그릇만 먹어도 이미 2000mg입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는 나머지 아무것도 간을 하지 않고 먹어야 할 텐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찌개나 탕, 라면, 우동 같은 메뉴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염분은 줄이면서 맛은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새콤한 맛, 식초, 레몬즙, 유자청 같이 상큼한 맛으로 생채나 샐러드 같은 것들 해 드실 수 있겠고, 칼칼하고 매콤한 맛, 사실 고추장은 소금이 들어가지만 고춧가루에는 염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겨자, 고추냉이 같은 것들로 무침이나 냉채 해 드셔도 좋고요. 고소한 맛,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 참깨 같은 것들로 나물이나 튀김 이런 것들에 활용하셔도 좋고, 또 향긋한 맛, 허브 종류나 파마늘, 양파, 후추 이런 것들로 좀 향과 맛을 돋궈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염식 한상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담백하고 고소한 간장 비빔밥으로 닭가슴살 비빔밥 한번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닭가슴살과 표고, 호박, 오이 같은 것들을 볶으실 때 기름을 좀 충분히 넣으시고 고소하게 볶아서 밥 위에 채 썰어서 올리시고, 그리고 저염 비빔간장으로 간을 맞춰서 살짝 해서 드시면 좋겠는데, 이때 저염 비빔간장이라 하면 그냥 간장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다신 물을 낸다든지 아니면 식초 같은 것들을 좀 섞어서 간장 자체는 좀 희석해서 드시게 되면 훨씬 싱겁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도 사실은 염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 국 짭짤한 맛 대신에 맛을 낼 수 있는 좀 시원한 해물 맛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합살 미역국을 끓이신다고 하면 우선 육수를 낼 때 멸치, 양파, 건표고, 건고추, 뭐 소금 이런 것들을 넣고, 특히 고추를 넣어서 칼칼한 맛으로 조금 짠맛을 덜해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고, 미역이나 홍합살을 넣고 또 푹 끓여낸 다음에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넣고 완성해 내시면 이제 저염국이 완성이 됩니다. 혹시 이 염분조차도 좀 걱정이 되고 좀 불편하다 하시면 이걸 빼고 숭늉 같은 것들로 대체를 해 보실 수도 있어요. 염분이 없으면서도 국 대신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좀 국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은 위식도 정맥류입니다. 혹시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출혈의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을 좀 드셔야 하는데요. 조리하실 때 찌거나 삶거나 갈고 다지는 음식들이 좀 부드럽게 넘기기가 쉬운 메뉴들입니다. 딱딱하고 거친 것들은 피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드러운 것들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활용하실 메뉴들은 사실은 조리를 했을 때 뭉근하게 뭉개지는 종류들 있죠. 애호박나물이나 무나물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계란찜 같이 부드러운 메뉴들 좋고요. 조심하실 것들은 이제 딱딱한 것들입니다. 튀김, 견과류, 그리고 또 말린 과일이나 건어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목에서 넘어가면서 물리적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메뉴 하나 소개 드리면 영양은 꽉 채우면서도 삼킴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굴린 만두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새우살 같은 것들을 곱게 다지고 거기에 호박, 당근, 버섯 같은 부드러운 채소들도 좀 다져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둥글게 빚어냅니다. 이후에 감자 전분에 굴려서 찜통에서 쪄내기만 하면 부드러운 반찬 또는 간식인 굴린 만두가 완성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성 혼수인데요. 간성 혼수 예전 지침은 사실 "단백질을 적게 먹어라. 제한해라."였는데요. 최근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단백질 제한하지 않고요. 끼니별로 나눠서 적정량 드시는 것은 유지를 하는 것이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어지럽고 증상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암모니아 수치를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유제품 단백질을 위주로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증상이 심하실 때는 고기나 해산물, 생선보다는 콩, 두부, 두유, 그리고 우유, 요거트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좀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복이 또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골고루 식사도 하시지만 간식도 충분히 이용을 하시고, 변비가 생기면 암모니아 수치 더 올라갈 수 있어서 변비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식사량 유지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메뉴에는 이제 콩국물에 콩이 듬뿍 들어있죠. 고단백 콩국수도 좋고요. 그리고 과일 요거트도 이제 식이섬유, 비타민도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좋은 간식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반찬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기 힘들 때는 두부, 버섯, 된장국을 끓여서 각종 채소와 버섯, 두부 넣은 걸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좀 싱겁게만 한다면 밥에 곁들여서 식사하실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메뉴 하나 제안드리자면 식물성이지만 고칼로리, 고소한 영양식인 두부 들깨죽입니다. 우선 두부를 부드럽게 갈아서 준비를 먼저 하시고요. 들기름과 불린 쌀 넣고 좀 냄비에서 볶다가 갈은 두부랑 들깨가루 넣고 푹 끓여냅니다. 이후에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만 맞춰내면 또 맛있는 부드러운 두부 들깨죽이 완성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좀 울렁거리거나 입맛 없어서 식사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위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필요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더 울렁거릴 수 있으므로 소량씩 여러 번에 나눠서 섭취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좀 냄새가 훅 올라오는 것보다는 냄새가 적고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음식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담백하고 자극이 덜한 음식이 좋고, 식사 중에 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요. 음료는 식사 전후에 드시고 식사 중에는 좀 적게 드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담백하고 바삭한 크래커도 좋고 쌀과자, 누룽지 이런 것들도 좋고요. 과일 중에는 시큼하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멜론이나 바나나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지막으로 메뉴 하나 제안드리면 좀 담백하게 드실 수 있는 잔치 쌀국수예요. 이럴 때는 밥보다는 오히려 국수가 쉽게 넘어간다, 더 잘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회복식으로 잔치 쌀국수, 밀가루 국수보다 조금 더 또 소화에도 편안함이 있겠죠. 메뉴 준비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애호박, 양파, 표고, 당근, 지당 같은 고명을 준비하시고 멸치 국물을 끓여내서 국간장으로 살짝 간하신 다음에요. 쌀국수는 끓여내서 건져서 물기 뺀 다음에 거기다가 육수 부어주면 완성이거든요. 거기에 고명만 충분하게 올리시면 한 끼니 식사 담백하면서도 간단하고 영양식으로 구성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증 몇 가지 이제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암 예방, 저희가 혹시나 치료가 종료돼서 건강한 식사요법 하셔야 되는 분들이 뭘 조심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국제 지침입니다. 간암 발생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간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첫 번째가 아플라톡신입니다. 이 독성 물질인데요. 언제 생기는 독성 물질이냐? 견과류, 곡물, 옥수수, 말린 과일, 향신료 같은 것들을 잘못 보관하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죠. 그 곰팡이가 뿜는 독성 물질이 이 아플라톡신입니다. 그래서 간암 예방을 위해서는 식품 정말 잘 신선하게 보관해 주시고 조금만 문제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 잘라내고 드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폐기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체지방도 간암 발생의 증가 요인이어서요. 꼭 금주해 주시고 식사량 적절하게 유지하셔서 정상 체중 범위 유지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암 발생의 감소 요인에는요, 커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커피 좋아해서 한두 잔 정도 드셨다 하면 지금대로 그냥 즐겨 주셔도 괜찮은데요. 단 적정량이나 섭취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던 사람인데 안 맞는데 억지로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커피에 항산화 물질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산화 물질은 사실은 채소 과일에도 듬뿍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대체해서 드셔도 충분한 항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달인물, 뭐 어떤 채소 달인물 이런 것들 좋다고 많이 들으셔서 질문하시는 환자분들 계신데요. 사실 일부 어떤 연구에서는 면역 증강 또는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일부 보고되기도 하지만 이게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는 않은 부분들이고 정확한 용법과 용량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얼마만큼 먹어야 낫고 얼마만큼 먹었을 때 독성이 온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다 실험을 해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좀 섭취를 권장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곰팡이, 부패균 이런 것들이 또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우려서 드시는 것보다는 신선한 실제로 식용버섯 그리고 채소, 과일 이런 것들로 잘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간에 좋은 특정한 식품은 사실 없습니다. 한두 가지만 가지고 간이 건강해지거나 간암이 낫거나 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그때그때 합병증이 있다면 거기에 맞춘 식사요법을 같이 병행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제일 중요한 건 균형식입니다. 골고루 음식별로 식품별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각각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섭취하시는 균형 식사, 골고루 먹는 식사가 건강한 체력과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게 해서 간암 치료 효과도 높여주고 또 예방을 해주는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